연개소문은 우리 역사 4000년 내의 영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광개토대왕의 후예고 을지문덕의 동생격이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고구려와 수나라의 대전에 대해서, 즉 이제 고수 대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차례 싸워가지고 네 번 다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었죠. 이제 그 결과 수나라는 멸망을 하고 이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당나라와 이제 고구려가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죠. 중원의 통일제국이 들어서면은 꼭 이제 고구려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한나라가 중원을 통일하니까 고조선과 전쟁한 것과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재신초 선생은 동아시아의 양대축은 바로 중국과 이제 우리다. 그래서 그 양쪽이 서로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통일되어 있으면은 맞붙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갈파를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지금도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그 만주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중국을 비롯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우리가 이제 통일되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게 돼 있죠.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은 이제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다름, 그러니까 소위를 버리고 이제 대동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민족사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맞겠죠. 수나라를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면서 당태종이 당고조 이연을 내쫓고 이제 왕이 되죠. 그걸 갖다가 그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데, 장안, 지금 서안 북쪽에 가면은 그 현무문이라고 있습니다. 북문인데 그곳에서 이세민이 태자인 자기 형 이권성과 그 이원기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내쫓고 이제 왕이 됐죠. 당태종 이세민은 정권 잡는 과정은 상당히 이제 포악하게 정권을 잡았는데,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내쫓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 후부터는 간쟁을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징이라고 원래는 자기 반대쪽에 있던 신하를 갖다가 상당히 중용해가지고 세칭 이제 정관의 치라고 부르는 그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역대 황제 중에 가장 높이 치는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당태종이 거의 1위에 이제 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에는 연개소문이 등장하죠. 근데 연개소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누구의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이제 연개소문 열전을 보면은 연개소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잔뜩 써놨어요. 연개소문이 이제 그 아버지가 동부대인이고 뭐 대대로인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서 연개소문이 뒤를 이어야 되는데 고구려 지배층들이 연개소문이 포악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계승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거짓으로 머리를 조아려 가지고 사과를 해서 나라 사람들이 이제 불쌍해 가지고 그 대대로 자리를 계승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배신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 들읍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들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이제 중국 쪽의 기록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물론 이제 고구려 쪽 기록도 뭐 이제 없진 않았겠지만 중국 쪽의 기록을 갖다 이제 그대로 갖다 쓰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이거는 고구려와 싸워가지고 당태종이라는 인물이 당나라 세울 때는 별명이 상승장군이었어요. 항상 이기는 장군. 그래서 당태종이 당나라를 세우는 와중이나 그 다음에 당나라가 기틀을 잡는 와중에서 거의 뭐 패한 적이 없는 인물인데 고구려에게 아주 뼈아픈 일격을 당하죠. 그러니까 패배자의 입장에서 쓴 기록을 갖다가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제 그거를 믿어왔던 겁니다.
삼국사기 연개소문 열전들을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버릴 건 아니고 주로 형용사들을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팩트 자체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형용사를 주로 이제 버리면 되는데, 그런 맥락을 쭉 살펴보면은 그 연개소문이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이제 영유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시해하는 이제 반역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삼국사기 연개소문 열전도 살펴보면은 먼저 영유왕이 대인들과 손잡고 연개소문을 죽이려 한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계략을 써가지고 큰 잔치를 베푼다라고 해서 초청한 다음에 부병들을 갖다가 호위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습격해가지고 뭐 100여 명을 다 몰살하고 궁중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영유왕을 죽이고 그 시신을 뭐 토막내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100여 명을 죽였는지 아니면은 뭐 영유왕의 시신을 토막내 버렸는지는 이제 알 수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이제 과장된 이야기일 가능성들이 이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구려가 일개 신하 한 사람이 그렇게 100여 명씩을 다 죽여버리고 궁중에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토막내 버렸으면은 반연개소문 집단 연합 그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개소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먼저 연개소문의 성씨는 우물천자 쓰는 천씨라는 거죠. 그런데 연개소문 열전을 보면은 연개소문이 자신은 뭐 물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뭐 물하고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천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씨라고 해놨느냐? 나중에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 나중에 당나라 쪽에 붙어서 결국은 이 남생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죠. 이 남생의 비문이 저 낙양에서 나왔는데 거기도 천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삼국사기는 연씨라고 해놨느냐? 당나라 당고조 이름이 이연입니다. 그걸 피유해가지고 뭐 천씨로 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연씨냐 천씨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연개소문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죠. 연개소문이 왜 그러면 이런 정변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유왕 이전의 임금이었던 영량왕은 그 수나라와 전면전을 펼쳤던 인물이죠. 수나라 문제가 그 위협하는 국조, 계속 고구려가 이렇게 이제 적대 정책을 펴면은 요즘 말로 내가 장수 한 명을 보내서 너를 내쫓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영량왕은 말갈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요하, 지금의 하북성 나나인 그 요하를 건너서 수나라를 선제 공격하죠. 그래서 수나라를 끌어들인 다음에 아주 선멸하는 그런 이제 임금이었는데, 영유왕은 임금이 되고 나서 상당히 저자세 외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 저자세 외교를 하죠. 그래서 당나라에 뭐 사신을 여러 차례 보내고, 뭐 사신 보내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그 사신이 오면은 꼭 기록을 해놓죠. 그런데 자기네가 사신 보내면 잘 이제 기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뭐 왔다 갔다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태자까지 보내는 거죠. 영유왕이 태자 이제 환권을 당나라에 보내서 입조시키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의 주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온 것처럼 천재의 아들인 추모왕이 세운 고구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구려 주체 세력들의 반발을 사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당나라에서 이 진대덕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사신으로 파견했는데, 이 진대덕이 가는 곳마다 지형을 관찰하고 돈을 뿌려가지고 뭐 어디로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방관들이 그 돈을 받고 다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김부식도 이 진대덕은 마치 이제 당나라의 간첩인 것처럼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고구려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대덕이 고구려에 와가지고 지형을 정찰한다는 거는 당태종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거죠. 우리가 곧 고구려에 쳐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지형을 잘 관찰해서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보고하라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이게 영유왕은 봉역도까지 당나라에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봉역도라는 거는 고구려 주도인데 쳐들어오려고 하는 나라에게 주도를 갖다 바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유왕의 저자세 대당 외교에 대해서 고구려의 주체성, 고구려가 천자제국이고 중원에 들어선 통일제국과 대등한과이다,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고구려 주체 세력들이 반발을 강하게 했고, 그 대표격인 인물이 연개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록에는 뭐 100여 명을 죽이고 왕을 토막내 버리고 막 그렇게 써놨지만, 연개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별 이제 잡음이라든지 다른 이제 이의가 없었던 것은 연개소문이 무서워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왕조국가에서 신하 한 명이 무서워가지고 고구려 같은 나라가 그 전체가, 그것도 이제 바로 전왕인 영량왕이 지켜냈던 천자제국의 위상을 영유왕이 저버리는 행위로 태자까지 가서 파견했다는 것은 제후국을 자처하는 행위라고 분개한 고구려 그 주체 세력들이 영유왕을 제거해서 고구려의 정체성을 다시 이제 세우기로 작정을 했고, 그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연개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어릴 때 책을 보면은 연개소문에 대해서 안 좋게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뭘 알겠습니까? 저도 뭔가 이 연개소문이 안 좋은 인물인가 그 정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단재 신초호 선생이 연개소문은 우리 역사 4000년 내의 영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광개토대왕의 후예고 을지문덕의 동생격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재신초 선생이 그 우리 역사를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주체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연개소문을 다시 이제 그 복권시켰다. 그 고구려 주체 세력들의 시각으로 이제 복권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당대전은 사람으로 말하면 중원을 통일한 당태종과 북방 천자제국의 정체성을 다시 수립한 연개소문과 이제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두 나라가 천하의 향배를 놓고 맞붙은 대전이 이제 고당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